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도 작년까지는 9등급제였는데 이번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1등급을 9등급제의 2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에 10%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내신에서 1등급이 되고 이전 내신의 1등급, 즉 4%에서 10%가 됐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도 이 친구가 정말 잘하는 친구인가? 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된 거예요. 1등급이라고 다 같은 1등급이 아니니까요. 모든 대학교들이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1등급으로 너희가 정말 우리 학교에 적합한지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보고 아니면 수능이 절대적으로 전반적인 아이들의 성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성적을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수능 최저 성적을 보는 학교도 그래서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직도 확실히 그 1등급인지를 변별하는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원점수를 보겠다고 하는 학교도 많아질 건데요. 1등급이 어떤 1등급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대학에서도 이제 이번에 첫 시행 학년이기는 한데 앞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등급을 갈라내는 그런 거, 진짜 1등급. 이제 이런 대학교들이 이제 적합한 친구들을 어떻게 가려내는지를 보려고 할 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2028학년도 이제 대입의 세부 기준을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원점수라는 게 생겼어요. 자, 원점수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단어가 생소한 만큼 한번 보시면 이제 요전에는 표준 편차라는 게 사실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도구로서 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 열정을 볼 수 있는 어떤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블라인드로 놓고 만약에 학교들을 보면은 표준 편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가 혹은 어떤 학교가 진짜 학업 성취율이 높은 학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가 된 거죠. 어느 지역이라고 그래서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란 뜻입니다. 그럼 이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교가 잘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든 간에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은 게 사실은 모든 대학의 마음일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대학들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카드가 원점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점을 가까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혹은 학교 학생이 만약에 300명이라고 치면 1등과 30명 안에서 찐 1등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원점수의 세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1등급에서도 100점이 몇 개인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점수 100점을 획득한 학생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서부 학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이 전년 대비 1000명, 1500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강대 라인 정도의 학교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서강대 정도가 저 총 의과대학 정도의 학생 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의대 증원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뜻은 당연히 재수생들이 많아졌고 우리 아이가 의대를 지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 입시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이제 인서울 안에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보통 이제 한 15위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은 적어졌는데 학교가 더 생겼으니 그것도 상위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 쏠림 형상을 통해서 의대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과를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이번에도 어떤 거는 충원율이 3번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충원율이 이런 식이라면 최초 합을 노리지 않고 최초 합은 최초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으로 추가 합격을 노리셔도 되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추가 합격을 노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합격을 전략으로 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보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얼마나 추가 합격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럼 내 아이가 지원하려는 과가 과연 얼마나 추가 합격률이 높은지를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자율이 나옵니다. 전공 자율은 뭘까요? 전공 자율의 선택은 아이들이 미리 학과를 정하지 않고 학교를 가서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리하게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미리 그 학교의 과를 정해놓지 않아도 일단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부 특기사항을 열심히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전공자율 선택으로 학교를 선택하면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과가 단순히 아니라 적극성이 뛰어난 학생이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학과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 전공을 이제 선택한 학과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약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약대 쪽으로 모든 걸 다 돌려놨었어요. 근데 이게 성적이 안 돼서 결국에 약대를 쓰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이제 다른 과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약대에 맞춰서 모든 걸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이라던가 생기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됐었는데도 자율전공 선택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사실상 불리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를 보는 학교가 왜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이게 왜냐면 바로 이제 변별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이 변별력 때문인 최저를 맞추기 그럼 쉬울까요, 과연? 이 우리 친구들은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신을 따느라고, 그리고 우리 마포 친구들은 특히나 그래서 정시 준비를 많이 해보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포 학부는 최저를 맞추는 것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내신과 정시를 둘 다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왜 좋은지. 자, 영어는 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만한 과목이 정말 없어요. 정말로. 내신에서 보면 안 중요할까요,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도 사실 너무 중요하죠. 내신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아직도 사실은 국영수가 너무 중요한 과목이고, 국영수 하는 게 이제 학점제로 변했기 때문에 학점제에서 학점을 따야 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게 영어가 수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국어, 수학, 영어 1등급 대의 비율을 보시면 2024년에는 어려웠어요, 사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는 1등급을 받기가 쉬운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문법, 독해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수업처럼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서 쌓아나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해와 어느 정도 완성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꾸준히 다져진 친구들이 등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2등급을 보세요. 이 누적 비율이 완전히 틀려요. 영어는 22.8,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2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되는데, 또 동시에 최저를 맞출 때 2합 6 이렇게 맞출 때 보통 영어를 껴서 맞추는데, 그러면 영어라는 과목은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정시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중요한 과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과생들은 수학과학이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급한 불부터 끄자, 수학과학의 점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영어는 나중에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영어를 경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영어가 한 번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꾸준히 했을 때 이게 잡혀지는 게 영어인데, 그럼 수학으로 최저 맞춰줘요? 안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영어, 탐구, 보통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는 이제 영어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준비 안 한 친구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영어는 2등급 받기가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쉽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목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건데, 자, 수능 최저 기준은 내신 5등급제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의 도구로서 수능 최저 기준을 보는데, 우리 마포 학군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학군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휘문고가 미달난 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휘문고는 아시다시피 의대를 정말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학교죠. 그런데 이 유명한 학교가 미달이 났고 다른 일반고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당연히 내신 5등급제의 변화 때문인데요. 이 명문 휘문고에서 1등급을 맞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서도 휘문고에서 1등급은 그럼 더더욱이나 어렵겠다, 힘들 것 같다. 그러니 자연스레 다른 학교들로 일반고들로 다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내신 따려고 거기도 지금 난리가 난 건데, 한 번에 대치동에서는 30, 40%가 거의 뭐 전 과목의 수능 1등급 이런데, 다 잘하는 친구들을 제쳐두고 우리 마포학군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우리 마포학군에서 1등급을 따는 게 쉬울까요? 거기서 1등급을 따는 게 쉬울까요? 답이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자, 바로 그래서 마포학군이 유리하다고, 1등급을 따기가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포학군이 그런데도 사실 강남에 비해서, 대치동 학군에 비해서 대학을 잘 못 가요. 자, 왜 못 갈까요? 이렇게 유리한데도. 그건 바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마포에서 만약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분명히 내가 주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있을까? 누가 있나 내 주변에? 라고 볼 때 얘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도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급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치동에는 없는 그런 경우의 수죠. 그런데도 우리 마포는 왜 도대체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걸 못할까요? 자, 바로 대치동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 우리 마포엔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열정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사 가는 게 쉽지 않듯이 학군을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어머니, 아버님들? 근데 열정을 가지는 건 분명히 그것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이 마음을 먹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렇게 오신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은 충분히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일단은 믿고, 이런 열정들을 갖고 열정을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곳, 그 전략적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 주셔서 함께 저희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짧아요. 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3년,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는 길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쓰러지는 일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교육업에 있으면서 아직도 서울대 간 친구들도 공부하다 쓰러진 아이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대비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를 믿고 맡겨주셨을 때 학습 태도가 잡히면서 다른 교과목들에도 도움이 된 친구들은 고3이 됐을 때 비교적 여유롭게, 그래도 뭐 즐거웠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실 역할은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신 만큼 부모님들은 뒤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서포트 해주시고 전략적 방법을 같이 연구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는 함께 저희와 상담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마포라는 좋은 동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을 잘 가고 싶은 열정만 조금 더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 동네에서 저희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